자, 이 기사를 보시면 전현무, 토크 말고 노래만, 이소나, 허찬미, 홍성윤 3명의 무대에 들썩거렸다라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 진선미 세 사람이 아빠하고 나하고 프로그램에 등장을 한다라고 홍보성 기사가 나온 건데, 자, 진선미 세 사람만이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처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해서 활약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가 또 이걸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좀 짧게 살펴보면,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가 미스트롯4 진선미 특집으로 꾸며진다. 이소나, 허찬미, 홍성윤이 함께 출연하여 무대와 토크를 동시에 풀어낼 예정이다. 이번 방송의 중심은 단연코 진선미의 합동 무대이다. 미스트롯4 이후 각종 섭외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세 사람이 아빠하고 나하고를 위해 별도의 무대를 준비했다. 진선미 완전체 무대가 방송된다라고 되어져 있고, 무대가 시작되니까 현주엽 씨가 진선미 다 응원했는데, 허찬미 씨가, 다른 분들은 서서 노래하는데 막 무대를 뛰어다니면서 안무까지 소화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심상치 않죠? 허찬미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현무와 이소나의 듀엣 무대도 더해졌는데, 이 듀엣 무대를 한 전현무 씨가 이소나 씨의 목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노래가 떠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세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 보다 좀 이제 어이가 없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잘 보십시오. 여기 홍보성 기사에 보면 요번 아빠하고 나하고의 방송 장면이 보이실 겁니다. 위에는 미스트롯4의 최종 결과 발표예요. 자,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찾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잘 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1등을 한 이소나 씨가 가운데 있죠? 2등을 한 허찬미 씨가 오른쪽에 있고요. 홍성윤 씨가 3등을 하여 왼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 2, 3등이라고 해서 왼쪽부터 1, 2, 3이 아니라 1등을 가운데 센터 자리에 놓는 건 상식 중에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센터에 위치한 이소나 씨가 방송에서는 가장 오른쪽으로 밀려났습니다. 홍성윤 씨는 똑같이 왼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는 허찬미 씨가 떡하니 앉아있다. 야, 이게 아빠하고 나하고가 TV조선 방송 프로그램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TV조선 방송사 제작사가 누구를 1등으로 내심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장면 아니냐, 요런 해석이 좀 저는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1등을 차지한 이소나 씨가 센터에 있는 게 정상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야, 진짜 허찬미 밀어주기 의혹이 왜 지금 끊임없이 나오는지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게 허찬미 씨한테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허찬미 씨를 굉장히 망하게 만드는 그런 처사입니다. 공정하게 해야죠. 이소나 씨가 1등 했으면 센터에 당연히 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1, 2, 3등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1등, 2등, 3등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이 최종 발표 때는 여기에 이소나 씨가 안 있었잖아요. 가운데 있었잖아요. 제가 이 갈라쇼 2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부 때도 허찬미 씨가 매번 노래 스타트를 끊었고 이소나 씨가 두 번째 소절을 불러나갔다라는 것부터 센터에 항상 허찬미 씨가 위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형평성이 어긋나도 심각하게 어긋난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역시나 아빠하고 나하고 방송에서도 허찬미 밀어주기 의혹은 끊겨지질 않았다. 이소나 씨를 한번 볼까요? 1등을 차지한 이 미스트롯4 진은요, 상금을 3억 받아서 하나는 남편에게 시계 선물을 했고 하나는 부모님에게 빚을 갚아드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계획이라고 말은 했는데 뭐 거짓말을 하진 않겠죠. 자신의 곁을 긴 시간 동안 지켜준 남편에게는 비싼 시계를, 나머지 금액은 부모님의 빚을 갚아드리겠다. 3억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여러분? 평생에 3억 원커녕 1억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3억 원을 상금으로 받아서 솔직히 자기가 다 쓸 수도 있고 앞으로 자기가 가수 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회사도 차리고 뭐 홍보성 기사도 쓸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이걸 남편과 가족에게 쓴다라는 것만 봐도 참 이소나 씨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사실 마지막에 이소나 씨가 대역전극을 보여주면서 국민투표에서 엄청난 점수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마스터 점수로 8위까지 떨어졌었던 성적이 결국 1등으로 뒤집어 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소나 씨를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 승리, 대역전극 이런 말이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1등한 가수를 여전히 허찬미 씨의 중심의 방송 행태로 인해 계속하여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억지라면 한번 억지라고 근거를 한번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쌓여가지고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스트롯4가 갈라쇼에서부터 이미 시청률이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자, 그리고 보시면 남편 된 이소나 씨의 이 강상준 씨. 이소나 씨가 우승을 하면서 겹경사가 터졌다라고 말합니다. 드라마 은밀한 감사에도 캐스팅이 됐어요. 이 두 사람이 돈만 보고 만났거나 유명세만을 보고 만나지 않았다라는 건 아마 제 채널에 올라와 있는 이소나 씨의 남편의 과거사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두 사람이 이미 진작부터 굉장히 어려웠었던 아주 초창기 무명 시절부터 연애를 해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남편인 강상준 씨가 좀 더 업계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었죠. 그 긴 시간 동안 아내 되는 이소나 씨를 지켜줬기에 지금에 와서 시계도 선물 받고 아내도 잘 되고 겹경사가 터지며 이 드라마 캐스팅도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세상의 흐름은 정의대로 흘러간다라는 걸 이소나 씨가 보여줬는데 이걸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이 미스트롯4에서 또다시 갈라쇼부터 시작된 허찬미 밀어주기 의혹과 관련된 여러 장면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 심각합니다. 어디 허찬미 씨뿐입니까? 길려원 씨도 굉장히 밀어주면서 3등을 차지한 홍성윤 씨가 굉장히 벙 뜨게 됐어요. 홍성윤 씨도 사실 마스터단의 점수보다는 국민들의 투표로 인해서 진선미 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정작 국민들의 선택으로 올라간 홍성윤, 이소나 씨보다 마스터단이 좋아하는 허찬미, 길려원 두 사람이 계속해서 방송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번에는 김용빈 가수와 길려원 씨가 듀엣 무대를 했고 정작 이소나 씨는 이렇게 단 둘이서 하는 듀엣 무대를 서보질 못했어요. 윤태화 씨조차 양지은 씨와 미스트롯 1등이잖아요. 양지은 씨와 듀엣 무대를 했고 홍성윤 씨도 최재명 씨와 듀엣을 했고 정작 1등을 차지한 김용빈 가수는 1등을 한 이소나 씨가 아니라 길려원 씨와 듀엣을 했는데 왜 이소나 씨만 윤여사 양과 껴서 트리오 무대를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분량도 줄어들잖아요. 노래 파트도 줄어들고 방송 분량도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갈라쇼 1부에서는 유미 씨의 단독 무대가 2번이나 있었어요.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고 제가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저번 갈라쇼 때뿐만이 아니라 갈라쇼 2부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2부에서 공개된 김용빈 가수와 허찬미 씨의 듀엣 무대예요. 사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소나 씨가 한 번은 섰어야 되는 이 무대를 또 허찬미 씨가 서는 모습. 정작 윤태화 씨가 천록담 씨와 3등을 차지한 천록담 씨의 듀엣 무대를 서는 모습. 홍성윤 씨가 2등을 차지한 손비나 가수와 듀엣을 서는 모습.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자신의 어머니와 노래를 부르는 허찬미 씨의 이 듀엣 무대. 참 이게 허찬미 밀어주기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대목이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증거들이 이미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소나 씨의 어떤 단독 무대, 듀엣 무대에 대한 설명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나온 것은 센터에 허찬미 씨를 중심으로 한 탑5의
노래 무대가 공개가 됐다. 그리고 이제 각자 한 명씩 탑5가 탑3가 단독 무대를 펼치는 모습이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자,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여러분? 바로 미스트롯4의 전국 투어 콘서트의 위기로 몰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분 나빠서 콘서트 예매 안 한다. 내 기분 나빠서 콘서트 티켓 취소한다. 이런 분들이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자, 서울 콘서트 한번 볼까요? 지금 요게 제가 최근에 요렇게 창을 켜놓은 티켓팅 현황입니다. 이건 제가 앞선 영상, 그러니까 최소 3일 이상 된 그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티켓팅 현황이요. 잘 보십시오. 2층에 있는 이 사이드 무대들은 비슷합니다. 컬러들이 비슷하죠? 물론 일부 좌석, 요 일부 좌석들, 그러니까 이 A석이 생각보다 상당히 자리가 차져 있었습니다. 근데 요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잘못 눌러서 화면이 꺼졌는데 요 가운데 장면을 보면 여기 부분 티켓들이 좀 돌아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몇십 명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죠. 그들이 티켓을 환불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도 2층 좌석은 요 검은색으로 된 게 좌석이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얼마 되지 못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자리가 50% 이상 되어 보인다. 그리고 여기 완전 사이드 있잖아요. 여기 제 예상입니다. 여기 사이드는 판매된 것이 아니라 아마 자리를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묶어 놓는 자리가 뭐냐면 콘서트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이 제작사에서 티켓팅 오픈을 안 하는 자리들을 말해요. 여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다 나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게 한두 자리라도 남아 있었다면 이렇게 지금 가운데도 남아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2층 자리보다는 가운데 자리를 예매하는 게 상식에 맞는데 이 가운데 자리는 보라색으로 남아 있는 것에 비해서 사이드에 있는 2층 양쪽 자리가 완전 시커멓게 다 매진처럼 보이는 건 한두 자리도 남아있지 않는 걸 놓고 봤을 때 더 좋은 자리를 두고도 다 나갈 일이 없는 만큼 아마 여기는 제작사에서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예매 자체를 못하게. 그러면 여기 부분이랑 여기 2층 부분이랑 1층의 이 가운데 자리가 티켓팅 자리인데 여러분 눈에도 검은색 자리보다 보라색, 주황색, 하늘색, 초록색이 훨씬 많잖아요. 지금 예매율이 50%도 안 됩니다. 이 사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거 보십시오. 서울 콘서트에 이어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스트롯4는 바로 인천 콘서트가 4월 4일 아니죠. 인천 콘서트가 저 4월 달에 열리는 서울 콘서트 이후에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5월 2일입니다. 보이시나요? 5월 2일 날 바로 인천 콘서트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인천 콘서트도 티켓팅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 콘서트 어떨까요? 자, 보십시오. 와, 진짜 심각합니다. 보면 전체 좌석이 다 보이게끔 제가 조금 축소를 해보면 저기 위에가 스테이지고 자, 이 검은 좌석이 티켓팅이 된 자리로 본다고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연두색, 엄청나게 많은 주황색, 엄청나게 많은 보라색 티켓팅이 30% 정도밖에 안 돼 보입니다. 70%가 티켓팅이 아직도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놓고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서울 콘서트는 고사하고 서울 공연은 티켓팅이 제 생각입니다만 50% 미만입니다. 그리고 인천 공연은 심지어 50% 미만이 아니라 30%대 정도 돼 보입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적자 수준입니다. 지금 현역가왕도 적자 수준이라 전국 공연이 10개 정도 지역에서 된다고 했을 때 한 공연당 수억 원대의 손해를 보면서 10개 공연이면 1, 20억 이상의 적자를 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공연 취소 위기가 돼요. 적자인데 공연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왜 놓여졌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갈라쇼부터, 아니 본방송부터 시작돼 왔었던 이 제작사의 허참미 밀어주기가 결국에는 이런 사단을 만들게 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어디 그뿐이겠냐, 더 많은 문제점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됐습니다. 현역가왕하고 똑같아요. 갈라쇼가 잘 돼야 이것이 콘서트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뭐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특정 참가자, 특히 허찬미 씨를 밀어준다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가 되었고, 이제는 급기야 길령원 씨도 밀어준다, 이런 얘기까지 반복이 되고 있다 보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콘서트장에서도 똑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논란거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제작진이 그토록 밀어줬었던 허찬미 씨에 대한 안티 여론이 더욱더 급증할 수밖에 없고, 같이 옆에 있었던 길령원 씨는 심지어 대국민 투표에서 계속 1등을 해왔던 참가자인데 마지막에 가서 생방송 문자 투표에서 엄청나게 낮은 점수를 받으며 순위가 완전 추락했단 말이에요. 사실 탑3 안에 들어갈 거다라는 예측이 많았었던 참가자인데 오히려 제작진의 무리수가 길령원 씨를 굉장히 추락시키게 됩니다. 길령원 씨와 허찬미 씨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길령원 씨는 집안에 어떤 안타까운 사연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허찬미 씨라고 안타까운 집안 사연이 있냐? 없었죠. 하지만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바로 다음 2회차 갈라쇼 때에 보여지는 것처럼 허찬미 씨가 어머니와 함께 등장을 해가지고 허찬미 씨의 이 여러 번 실패했었던 오디션을 응원하겠다, 이런 어떤 모녀의 사연이 굉장히 초반에 집중을 받았고, 북찬미라는 참 본인이 원하지 않는 별명이 생기게 된 그 무대부터 이제 이 서사가 비판을 받으면서 제작진이 허찬미를 밀어준다, 딱 그 시점부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누군 밀어주고 누군 밀어주지 않고, 특히 1등을 한 이소나 씨에 대한 이 여론이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춘천 산소리 1, 2마을에서 이소나 씨가 미스트롯4 우승 축하잔치가 열렸다고 해요. 보니까 강원도의 자랑이다. 강원도에서 이런 스타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선택한 트롯 여왕 진 이소나, 마을 주민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소나 가족들의 고향 마을로 알려져 있고 지금도 고향집이 남아있으며 이곳의 이장님이 이소나 씨의 큰아버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우리 조카가 대박이 났는데 잔치 안 열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한 지역의 자랑이 된 거예요. 근데 방송만 틀었다 하면 우리 1등한 조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 고을의 자랑거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1등을 했는데도 계속하여 2등한 가수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으니 이게 그야말로 시겁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허찬미 씨를 응원하지 않고 이소나 씨를 응원을 해왔었던 팬들 입장에서는 더 시겁할 궤도가 다릅니다. 왜냐면 트로트라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뭐 가수도 한정적, 무대도 한정적,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직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프로그램에 나왔다, 누가 뭐 앨범을 냈다, 누가 콘서트를 한다, 이런 것이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소나 허찬미 두 사람을 제외하곤 어떻습니까? 전무합니다. 무엇이 전무하냐? 미스트롯4의 나머지 탑5 멤버들 얘기가 없어요. 뭐 홍성윤, 길려원 얘기가 없습니다. 윤태화 씨는 그래도 한 번 나왔지만 굉장히 미미하죠. 그래도 탑5 멤버 중에서는 세 번째로 좀 영향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한다 치더라도 나머지 멤버들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윤윤서 양이라던가 염유리 씨라던가 뭐 유미라던가 등등
이 제작진이 굉장히 뭔가 밀어줬었던 멤버들부터 시청자들의 원픽까지 전부 다 지금 파급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 이유를 저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제작진이 특정 가수를 밀어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런 멤버들이 프로그램 방송을 시청하던 시청자분들께서 팬덤으로 유입되지 않고 그냥 방송 시청하고 화제성에만 왔다 갔다 했단 얘기예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스타의 탄생이 상당히 비중이 적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팬덤 유입이 굉장히 적었다. 그냥 방송 보고 땡이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말씀드렸던 탑5 멤버 중에서도 이소나 허찬미 두 사람 말고는 화제성 자체가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만의 힘으로 과연 미스트롯4 서울콘 절반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이시죠? 검은색이 다 매진된 자리고요. 색깔로 표시된 곳이 전부 다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살펴보면 2층석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텅텅 비어 있고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1층석은 그래도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하지만 양 사이드에는 여전히 수십 석의 자리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좌석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으니 이거 언제 다 매진시킬 겁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라쇼도 지금 시청률이 완전 폭락 사태라니까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미스트롯4 탑7 멤버들 중에 무려 4명 가까이가 브랜드 평판 같은 화제성에는 입증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스트롯4가 갈라쇼뿐만이 아니라 서울 콘서트 자체도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지금 공연 취소 위기에 놓여져 있다. 저는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콘서트 티켓이 적어도 60% 이상은 판매가 되어야 이게 판매 수익이 있어서 좀 적자가 아닌 흑자를 보거든요. 60% 이상의 판매율이 보였을 때 이익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처럼 약 40% 판매율이라고 한다면 이건 손해라고 할 수 있어요. 대관비도 줘야 되죠. 이 가수들 출연료도 줘야 되죠. 여러 가지 재반 비용이 들어가고 나면 오히려 적자,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가장 티켓팅이 많이 되는 서울 콘서트부터 무너지게 된다면 남아있는 지방 콘서트 이거 어떻게 투어를 할 겁니까? 적자를 보면서 투어를 해야 하는데 TV조선이 그런 손해를 볼까요? 그럼 만약 이게 유미 씨부터 시작해서 이번 미스트롯4의 누구보다도 엄청난 제작진과 마스터단의 픽을 받았었던 허찬미 씨까지. 자, 다음 갈라쇼 2회차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우선 이 상태를 한번 볼게요. 이번 갈라쇼 1회차 유튜브 조회수 반응을 보면 대중분들의 마음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염유리 씨가 4,000회대, 윤윤서 양이 10,000뷰대, 그리고 이소나, 윤윤서, 손비나 세 사람이 불렀던 노래가 3.4만 회, 그리고 길령원 양이 불렀던 노래가 1.9만 회, 이소나 씨가 불렀던 무대가 2.9만 회. 길령원 씨가 오히려 탑5에서 상당히 선방한 거죠. 그리고 나서 홍성윤 씨가 1.5만 회. 오히려 홍성윤 씨가 길령원 씨보다도 조회수가 낮은 그런 현상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김용빈 가수와 노래를 부르면서 6.5만 회. 홍성윤 씨가 최재명 씨와 노래를 부르면서 4.6만 회. 이건 솔직히 남자 가수들의 팬덤 분들의 파워가 막강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길령원 씨도 19,000회, 홍성윤 씨도 15,000회, 이소나 씨가 29,000회, 대부분 10,000뷰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밀어주기 의혹을 받은 허찬미 씨의 무대는 어떨까요? 1.1만 회입니다. 1.1만 회. 자, 허찬미 씨가 아니라 다른 가수가 이 포지션에 있었다 해도 저는 똑같이 말씀드렸을 거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허찬미 씨가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허찬미 씨가 누구보다도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찬미 씨가 이렇게 낮은 조회수를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허찬미 씨가 이번 갈라쇼 1회차 때 무대를 2개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목받기는커녕 저렇게 낮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대중분들 홍상윤 씨가 이렇게 선비나 씨로 보이거든요. 뒷모습이. 이렇게 무대를 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소나 씨가 그럼 출연을 안 하는 건가? 아닙니다. 떡하니 합니다. 트롯 걸그룹 탑5 버전이라고 나왔는데, 야, 여기도 보세요. 보면 허찬미 씨가 센터에 딱 있습니다. 이소나 씨가 사이드에 있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렇게 센터 자리가 바뀌긴 합니다만, 뭔가 비중을 놓고 봤을 때 1등을 차지한 이소나 씨가 솔로 무대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대를 보고 막 눈물 흘리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김영민 가수를 허찬미 씨와 듀엣 무대를 세운 이유가 이소나 씨의 이 솔로 무대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저는 이런 해석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만, 어찌되었건 뭔가 전체적으로